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AI 아나운서 로아가 전하는 딜라이브 AI 위클리 경기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교통체증이 없는 길을 알려주고 범죄에 빠르게 대응하는 등 빅데이터를 활용해 도시 문제를 해결하는 시스템이 고양시에 도입됩니다. 내년 말까지 추진되는 거점형 스마트시티 사업인데요. 어떤 분야에 적용되는지 전진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고양시 공릉천변을 서성이는 한 남성. 잠시 후 남성이 있던 자리에 불길이 치솟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곧 경찰과 소방차, 헬기가 출동해 화재를 진압합니다. CCTV로 24시간 지역을 모니터하는 고양시 스마트 안전센터가 방화 현장을 포착해 빠른 대처가 가능했습니다. 이상 징후별로 AI가 현장을 특정해주는 지능형 관제 시스템 도입 후 지난해에만 범죄, 실종, 재난 등 7천여 건에 대응했습니다. 경찰서, 소방서, 군부대하고 CCTV로 연계되어 있고요. 그 상황에 따라서 저희가 상황 전파할 때 CCTV 실시간 영상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골든타임이 확보됩니다.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공공 데이터를 활용해 도시 문제를 해결하는 거점형 스마트시티가 고양시에 도입됩니다. 분야별 데이터를 한데 모은 데이터 허브를 만들어 이를 기반으로 다양한 분야의 스마트 서비스를 추진합니다. 실제 고양시와 같은 가상세계의 공간, 디지털 트윈을 구축해 일기 신도시 재건축, 지반 치마 관측 등 도시 계획과 관리에 활용하고 챗 GPT를 활용한 민원, 도시정보 안내 등 지능형 행정 서비스도 도입됩니다. 가로등의 보안 등 비상벨 등 다양한 기술을 적용하는 스마트폴과 건물 외벽 등을 활용한 미디어 월로 지역 명소를 만들고 산불 등 사람 접근이 어려운 재난 현장 파악 등에 활용할 드론 시스템도 구축합니다. 특히 교통 분야에서는 센서를 통해 수집한 차량 이동, 유동인구 데이터를 노선 조정 등 정책에 반영해 교통 흐름을 최적화할 계획입니다. 교통, 방범, 안전 등 모든 분야의 데이터를 통합센터로 만들고 신속한 상황 전파, 사이버 재난 상황실 운영 등 고양형 스마트 컨트롤 타워를 조성하는 게 목표입니다. 이번 스마트시티 조성에는 정부 공모로 확보한 200억 원과 고양시 예산 200억 원, 민간 투자 2억 원 등 402억 원이 투입됩니다. 고양시는 내년 하반기부터 분야별 스마트시티 기능이 순차적으로 실생활에 적용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뉴스 전진아입니다. 의정부 복합문화 융합단지 기반 공사가 다음 달 마무리됩니다. 의정부시 미래 성장 동력의 신호탄이 될지 관심이 쏠립니다. 박영찬 기자입니다. 의정부 복합문화 융합단지의 기반 시설이 준공됩니다. 9일 취재진이 입수한 내용을 종합한 결과 의정부 복합문화 융합단지 부지 조성 공사가 내달 30일 마무리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당초 올 상반기 준공이 계획됐었지만 캠프 스탠리 미군 기지의 북측 지역 반환 지연에 따른 도로 신설 등의 계획 변경으로 준공일이 9월로 연기됐습니다. 2019년 열린 기공식을 시작으로 첫 발을 내딛었던 복합문화융합단지 사업은 물류센터 인허가로 인한 주민 반발과 민간 사업자 특혜 시비 속에 최근 검찰의 민간 사업자에 대한 압수수색 등의 악재가 겹치며 수년간 홍역을 알아왔습니다. 의정부시 산곡동 65만 제곱미터에 조성될 복합문화융합단지에는 버추얼 스튜디오와 모션 캡처 등 특수효과 컨텐츠 제작을 위한 3,200억 원 규모의 실감형 디지털 미디어 센터가 들어서는 한편 전시 컨벤션 등의 상업시설 유치가 계획됐습니다. 한간에 알려진 융합단지 내 호텔, 관광시설 유치와 국내 대기업의 유통시설 신설 등과 관련된 뚜렷한 움직임은 없는 것으로 파악돼 향후 투자 유치 여부가 복합문화융합단지 사업 향방의 가늠자가 될 전망입니다. 건축물이라든지 입주 기업은 사실 도시개발 사업이 끝난 이후에 이제 개별 필지에서 이제 분양자들이 건축 허가 이후로 진행되는 상황이긴 한데요. 사업 목적에 맞춘 최초의 입주 기업들이 최대한 들어올 수 있도록 시에서도 여러 부서에서 협업해서 노력 중에 있습니다. 고산동 법조타운 내 법원과 검찰청 이전은 이르면 내년 중 진행될 것으로 관측됩니다. 딜라이브 뉴스 박영찬입니다. 파주시가
법원읍 대능 공동묘진의 무연분묘를 대상으로 다음 달 일제 정비에 나섭니다. 시는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대능리 공동묘지 분묘 개장 공고와 함께 홍보 현수막 게시 등 연고자 파악을 위한 절차를 밟아왔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정비 대상에 오른 700기의 분묘는 현재까지 연고자나 관리자가 나타나지 않은 경우이며 시는 관련 법에 따라 무연분묘 개장을 진행하고 개장 이후 파주시 무연고 장사시설에 5년간 봉안할 계획입니다. 파주시는 무연분묘 정비가 마무리되면 주변 경관이 크게 개선되고 법원 문화공원 조성사업 부지도 확보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의 코로나19 입원 환자가 6월 58명에서 7월 128명으로 2.2배 이상 늘어나며 유행세가 커지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도내 200병상 이상 병원급 표본 감시 기관 45개 병원을 대상으로 입원 환자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도는 전 세계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는 오미크론 변이 KP3의 영향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미크론 변이에 걸렸을 때 나타나는 주요 증상은 기침과 38도씨 이상의 열, 두통과 호흡곤란, 인후통과 설사, 구토 등입니다. 봉두천시가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하는 2024년 상반기 지방재정집행평가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습니다. 시의 상반기 신속 집행률은 정부 목표보다 7% 높은 61.3%를 기록했고 민생 경제와 밀접한 소비 투자 부문에서는 정부 목표액인 583억 원을 뛰어넘는 857억 원을 집행했습니다. 시는 하반기에도 견고한 재정 운용을 바탕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재정 집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시간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빌라이브 AI 위클리 경기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